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진산도의 반장 이정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생명을 뿌리로 되돌리는 원시 반분을 해야 한다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원시 반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온, 회원,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우주의 1년 중 어느 때인지, 우주의 가을은 어떻게 오는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라요. 오늘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성호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주의 가을을 맞이한 인류가 실천해야 하는 삶의 원리인 보온과 회원, 상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천하면서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마침 할머니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화주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집에서 청소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도장에서 도전도 읽으면서 생활했어요. 네, 저는 시험이 끝나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도장에 가서 수행도 하며 그렇게 생활했어요. 네, 저는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집에서 책도 읽으면서 보냈어요. 네, 그렇게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큰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의 입법이 근본, 뿌리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근본, 뿌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원시 반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근본 뿌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의 부모님, 조상님이 되겠죠. 따라서 내가 원시 반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부모님과 조상님을 받들면서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부모, 조상, 우리 민족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우리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바로 원시 반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시 반본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보온이 있었죠. 보온이 있었습니다. 보온. 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원시 반본을 실천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온입니다. 그래서 원시 반본의 또 다른 이름이 보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을 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 지구에는 선천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전부 다 원과 한을 맺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원한이라는 것이 지금 이 지구상 천지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원한의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원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과 한이 완전히 풀어질 때 정말로 좋은 세상,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 새로운 세상은 바로 우리 그분처럼 서로 돕는 마음을 가진 바로 상생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살면서 보온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서로 돕는 그런 상생의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다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지금은 우주 1년 중 어느 때일까요? 우주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때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의 가을 세상, 그 사계절 중에서 가을 세상은 어떻게 열릴까요?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주의 가을의 세상, 상생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우리가 몇 년 후의 일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큰 주기를 아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우주의 큰 주기, 시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몇 시에 일어났다, 또 몇 시까지 학교에 가서 몇 시부터 1교시가 수업이 시작이 되고 몇 교시가 지나고 수업이 몇 시에 끝난다. 이렇게 우리 삶이라는 것은 모두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도 시간의 연속 선상에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잡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가치 있게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전 2편 13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도전 2편 138장 2절을 보아주세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속의 저루를 철이라 하고 어린아이의 무지몰각한 것을 철부지라 하여 소년으로도 지각을 차린 자에게는 철을 안다 하고 노인도 몰지각하면 철부지한 아이와 같다 하느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뭡니까? 철부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철부지.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때를 말합니다. 때. 즉 시간을 말하죠. 시간. 한문으로 쓰면 때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지라고 하는 것은 불자는 아니 불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불자. 그 다음에 지는 알지자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철부지죠. 철부지.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시간, 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구는 지구 온난화라든지 아니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우주 1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우주 1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주 1년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우주 1년 가운데 지금 어느 때인가 그 점까지 알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우주 1년을 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우주 1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구에도 1년이 있고 우주에도 1년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 1년 4계절 중에서 지금 어느 계절에 해당될까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날도 더워지고 있으니까 우주의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네, 화주가 지금 우주의 여름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100년을 채 못 살죠. 물론 100살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100년을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오늘의 핵심인 우주 1년 중에서 어느 때인가를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전 2편 43장을 보면은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바로 이렇게 상제님께서 지금 이 시점은 우주 가을로 들어서고 있는 그 시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주 1년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주의 겨울철이 빙하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주의 겨울철이. 서양에 있는 지질학자들은 그 빙하기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주기로 온다는 것을 밝혔어요. 우주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겨울철에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빙하기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지질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약 빙하기가 12만 4천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온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놀랍게도 동양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중국의 송나라 때 소강절이라는 분이 지구의 자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즉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360도죠. 요거를 1년 동안 정원 궤도를 했을 때 지금 현재 1년이 365일인데 정원 궤도를 돌면 360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과 공전의 관계에서 나온 12만 9,600수에 의해서 앞으로 우주의 1년이 12만 9,600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 13만 년이죠.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시기는 선천, 즉 봄, 여름 5만 년과 후천, 가을 세상 5만 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만 년이 바로 우주의 겨울철, 빙하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천 5만 년,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삼피엔스라는 현생 인류가 처음 태어났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우주의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발달된 문명이 나오고 문화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우주의 봄도 지났고 우주의 여름도 지났고 바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의 가을이 열리려고 하는 그때에 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손발이 없어요. 손발이. 그렇기 때문에 수족이 없기 때문에 그 우주의 꿈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인간을 통해서 이룹니다. 바로 우주 봄, 여름의 5만 년을 우주는 지나오면서 인간들이 우주의 꿈을 이뤄줄 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람도 역시 이 5만 년, 선천 5만 년을 지나오면서 우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5만 년 동안 계속해서 윤회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주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주 가을철에 열매를 맺고 우주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우주의 가을철이 열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우주의 가을철,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환절기라고 하는데 바로 그 환절기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절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계절이 바뀌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그 계절이 바뀌는 거에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누구가 아무도 속 시원하게 이거에 대한 해답을 해주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우주의 가을철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 돈을 많이 벌면서 또는 현실 어떤 삶의 그 쾌락적으로, 육체적으로 즐기면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발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즐기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진정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우주 일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주 일련을 알 때에만, 지금 우주의 가을이 열리는 그 시점을 알 때에만 인생의 목적, 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 1년 중에서 지금이 가을이 열리는 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옛말에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티끌 속에서도 진리가 들어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각도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또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 여기 칠판을 봐주세요. 자, 수학 시간에 각도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각도가 30도다 라고 하면은 요 전체는 다 30도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전체가 다 30도인데 뭐가 다르죠? 요 폭은 다르죠. 폭은. 각도는 같은데 폭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라는 것은 24시간이죠. 그리고 지구 1년이 있습니다. 지구 1년은 365일입니다.
그리고 우주 1년이 있습니다. 우주 1년은 좀 전에 알아본 것처럼 12만 9,600년이죠. 각도는 같지만 폭이 다르듯이 하루, 지구 1년, 우주 1년 전부 다 시간의 그 정도는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뭐가 같을까요? 그 시간 24시간 365일 12만 9,600년 안에 들어있는 정신, 이치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생장, 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장, 염장이라고 하는 이치 속에 하루도 있고 지구 1년도 있고 우주 1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 법도가 생장, 염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주 1년이라고 하는 12만 9,600년을 살지는 못하지만은 지구 1년을 다 살기 때문에 지구 1년을 보면은 우주 1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봄을 알면은 우주의 봄을 알 수 있고 지구의 가을을 알면은 우주의 가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의 봄이 되면은 새싹들이 막 나오죠. 땅에서 모든 식물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봄이 되면은 인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의 여름이 되면은 나무들이 아주 번성하게 됩니다. 나뭇잎들의 가지에 가지를 치면서 아주 화려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 1년 여름철이 되면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가서 아주 화려한 나무를 형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1년 여름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 학문도, 종교도, 정치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고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우주 1년 여름의 문화라는 것은 아주 다양성의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의 여름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여름철에 분열되듯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깥으로 꺼내듯이 우주의 여름철이 되면은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것을 다 뽑아내서 아주 겉모습에 화려하게 치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성형열풍 또는 뭐 자기 몸을 가꾸는 것 이런 것에서 명품을 탔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구 1년을 보면은 우주 1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구 1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8월이 되면은 아주 무덥죠. 그런데 나무를 한번 가까이 가서 보세요. 나무를 가까이 가서 보면은 나무 한 기퉁에 조그마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 바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매는 언제 맺히는 거죠? 가을에 맺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한여름에 벌써 가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이런 생활을 보면은 지금이 우주의 여름을 지나서 우주의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열매가 맺고 통일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가을의 문화의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도전 2편 19장에 상제님께서는 후천은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가느니라. 즉 통일 문화가 열리고 있다고 상제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온 천하가 가을 운수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 기운이 바로 뭐냐면 통일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라는 경제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유럽과도 경제 블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이라고 하는 그 대륙은 아주 많은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EU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그런 공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마치 한 집안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가을의 문화, 그 기운이 통일되는 문화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주의 가을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질문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개벽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천지개벽이라고는 들어봤어요. 개벽이란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 11편 122장에 보면은
개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옛 정리를 더듬어 보면 다가올 일을 알고 다가올 일을 알면 나의 일을 아느니라. 자, 지금 우주의 가을 세상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주의 가을 세상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은 열개자입니다. 그리고 벽자도 역시 열벽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벽이라는 것은 열고 또 여는 게 개벽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보면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서 양의 기운이 열리죠. 그러면서 개가 되는 거죠. 아침에 오전이 열리는 것을 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지나서 오후가 되면서 해가 다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음의 기운이 열리는 것을 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이란 말을 쓰는데 새벽이라는 것은 바로 새롭게 열린다 하고 해서 새벽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을 보더라도 상반기, 봄, 여름, 그 상반기가 열리는 것을 선천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상반기가 선천이라고 하는데 이 선천이 열리는 것을 개라고 하고 하반기, 가을, 겨울이 열리는 것을 후천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벽, 열리고 열리는데 그 사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시간이란 말이 떼시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씁니다. 즉 시간과 시간 사이에는 마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디에 가서는 새롭게 변하는 건데 그 시간과 시간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마디에 가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열리는 것을 봄개벽, 여름이 열리면 여름개벽, 가을이 열리면 가을개벽, 겨울이 열리면 겨울개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을이 열리는 그 시간대, 가을이 열리는 그 시간대를 우리가 가을 개벽이라고 하고 이 가을 개벽이 진정한 개벽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세상, 후천의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후천 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 개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개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선생님, 신문이나 TV에서 앞으로 지구에 대변화가 올 거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예, 신문이나 방송, 여러 매체를 보면은 정말로 앞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 뭐 슈퍼 태풍이 온다든지 이상한 전염병이 돈다든지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가을 개벽, 개벽이 오기 위한 하나의 징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 함께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3편 107장을 한번 봐주세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느닷없이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다 생기고 세상을 불로도 치고 물로도 치리라 하시니라. 다음 성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편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개벽이 될 때에는 산이 뒤집어지고 땅이 쩍쩍 벌어져서 푹푹 빠지고 무섭다. 네, 말씀을 보면은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비만 한다면, 미래를 안다면은 요거에 대한 것은 전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 1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다? 바로 지구 1년과 그 이치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주 1년을 알기 위해서 잠시 지구 1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구 1년,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요 때를, 계절이 바뀌는 요 때를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환절기라고 합니다.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시기다 해서 환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되면은 벌써 기운이 바뀌어가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추운 바람이 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기침을 하게 되죠.
감기에 흔히 많이 걸립니다. 감기. 감이라고 하는 것은 느낀다는 뜻이죠. 감성, 감정할 때. 기. 그래서 기운을 느끼는 것이 감기입니다. 어떤 기운? 가을에 찬 기운을 느끼는 것을 감기라고 해요. 그래서 몸이 약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서 뭐 병원이 북새통을 이루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구 일년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뀔 때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는데 우주 일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약 13만 년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에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별의 별 놈의 병이 다 생긴다. 온갖 병이 다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예로서 2003년도에 중국에서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막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가느냐? 동물도 간다 해서 그 닭들한테 전염병이 퍼지죠.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병인데 뭐라고 하죠? 조류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아라고 하는 잡지책에 조류독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옮기는 것으로 국경이 없다. 한번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몇 년 안에 세계적인 질병이 온다는 것을 예견하고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자, 우주의 가을철, 후천 개벽, 가을 개벽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온다는 거 알 수 있죠? 먼저 뭐가 오죠? 병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이 온다. 온갖 병이 다 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상제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벽이 될 때는 산이 뒤집어지고 땅이 쩍쩍 벌어져서 푹푹 빠지고 무섭다. 다시 말해서 지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구적인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주의 가을은 무슨 세상이라고 했죠? 원한이 다 사라지는, 해원을 내서 원한이 다 사라지는 상생의 세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상생의 세상이라는 것은 구호로서만 외쳐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구의 축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똑바로 설 때 지금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 각도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적인 대변화, 바로 상생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이 지구의 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전을 하느냐? 타원 궤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 모양처럼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이 타원 모양이 아니라 정원 궤도로, 우리가 뭐 축구공이나 이런 공처럼 정원 궤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구적인 대변화가 있습니다. 지축이 쓰고 이런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공전 궤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구는 앞으로 지진이나 이런 화산 폭발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 축과 공전 궤도가 바뀌는 것을 상제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도전 4편 152장에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알리요. 방위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의 그 방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 병이라든지 지구적인 대변화라는 것은 바로 가을 개벽, 후천 개벽을 열기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산 상제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개벽이 없게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물론 이런 현상들이 뭐 병이 오는 거, 지구적인 대변화가 오는 거 선생님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한 1년 동안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빨리 바닷가에 가서 좀 이 수영 실력을 뽐내고 싶은데 여름을 기다려왔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여름이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계속 여름이 지속이 돼요? 안 되죠. 여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뭐가 와요?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봄이 오고. 이렇게 자연이라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변화해 가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연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이 정말 오는 게 싫다. 이거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연 섭리로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키다리병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기네스북에 보면은 사람 키가 계속 자라서 3m까지 자란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 선생님 키가 지금 1m 80인데 저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자라기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20대 말쯤에 죽었다고 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계속 자라기만 하면은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는 마디가 있어요. 무작정 분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디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개벽입니다. 따라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섭리로서 당연히 그때에 맞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성, 개벽을 통해서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변하면서 개벽을 하면서 뭐가 수반이 돼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모습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정말 변하고 싶으면 수많은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때요? 그 고통을 극복하고 나서 내가 나의 뒷모습을 봤을 때 한 단계 성숙됐구나. 아, 내 모습이 많이 컸다. 그런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진감래. 이 쓴맛, 아주 죽도록 고생 끝에 감래, 달콤함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현상들, 어떤 여러 가지의 병이라든지 지구적인 대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주의 봄, 여름에 사람이 태어나서 5만 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가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란 원한의 문제라든지 또는 상처, 아픔이 가득 이 우주 안에, 천지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새로 태어나는 개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한 단계 더 성숙된 정말 좋은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이 후천의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병과 지구적인 대변화를 극복하면은 어떤 세상이 오느냐? 이 지상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면은, 극복을 하면은 어떤 세상이 오냐면 이 땅 위에서 정말로 좋은 세상, 내가 원하는 것, 뜻하는 것을 모두 이루는 아주 좋은 세상, 지상 성경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같은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상 성경 세상이 정말로 꿈과 같은데 그냥 꿈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현실 속에서 정말로 좋은 세상, 내가 어떤 조화를 부릴 수 있는 조화 성경이 이 세상에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은 가고 싶어요. 어떤 세상인지 정말 이 세상에 가서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벽을 극복해야 되겠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돼서 뭐가 생기죠? 아기가 생기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품고서 몇 달을 있어야 돼요. 10달 동안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생, 고통이라고 한 것은 불행한 고통이 아니라 바로 내 뿌리의 열매로서 생기는 내 자식, 바로 행복한 고통이 되겠죠. 그 행복한 고통이 바로 개벽을 극복하고 나서 생기는 바로 이러한 세상이 열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내용들이 이런 모든 그 개벽이라든지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이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결론이고 문명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목적의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꼭 이렇게 강의를 듣고서 관련된 책을 꼭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알겠습니까?
네. 네, 지금 어려운 내용을 했어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 함께 우리 김미순 선생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김미순 선생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을 맑히는 수행의 김미순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는 소화불량이나 비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화불량 및 비만 방지에 도움을 주는 허리 비틀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다음 옆구리 부위를 지압을 하면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리고 쇄골 아랫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이완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양팔을 들어 올린 후 손바닥은 위로 향하게 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팔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면서 숨 고르기. 하늘에 있는 기운을 내 몸 안에 끌어당기고 땅에 있는 기운을 내 몸에 저장시켜서 생명의 에너지 바다인 단전의 기운을 모읍니다.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부터 공부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만 있으면 몸이 무거워져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생활 속에서 이 동작을 틈틈이 하면 기혈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될 겁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해봤는데요.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우주 가을이 열릴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왜 없겠어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초목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철에 열매를 거두죠.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둘 때 알곡만 열매를 거두고 나머지 쭉정이는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1년에서는 초목이 아니라 인간을 농사짓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농사를 짓는 그 농부가 누구냐면 바로 상제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상제님께서 우주의 봄철에 인간을 태어나게 해서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은 그 열매, 성숙된 인간, 참된 열매를 추수하러 지구라는 들녘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모든 결론,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 개벽 이런 병이 생기고 지구적인 대변화를 극복하고 나서 지상 성경, 현실 성경, 조화 성경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제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천 성자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바로 하나님의 강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문명의 결론이고 종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에 오시게 되는 상제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상제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전 2편 16장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 대권을 주저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 상제니라. 네, 지금 어떤 세상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 천하가 큰 병, 대병에 걸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선천, 봄, 여름의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 분열, 발달을 해왔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까?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은 분열하고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분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편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일어난 사람만이 생존하는 적자 생존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천의 세상을 상극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극의 세상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는 역사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역사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으로서 원한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원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전 2편 17장에 보면은 이런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약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원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대변화, 그리고 병, 큰 병이 들었다고 했죠. 대병의 문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과 신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상제님,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의 절대자가 인간의 몸을 빌려서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 오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우주의 1년 사계절 중에서 봄의 세상을 지나고 여름의 끝자락, 여름의 말기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철에 세상이 열리는데 그리고 겨울 빙하기가 오겠죠. 바로 이 여름과 가을이라고 하는 그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여름은 아주 더워요. 뜨거운 기온이 있고 가을은 찬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름과 가을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온전하게 아주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주의 절대자인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몸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선천, 봄, 여름을 거치면서 있었던 모든 원한의 문제, 모든 인간 세상에 벌어지던 모든 문제를 몽땅 다 극복을 하고 가을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제님을 알아야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상제님의 진리, 대도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바로 가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우주의 가을철에 넘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가을철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누구? 우주의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 참된 진리, 대도 진리를 만나야지만 가을철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주의 추수자이신 상제님을 만나서 상제님의 진리대로 실천을 해야지만 바로 우주의 가을 세상, 그 꿈의 세상, 정말로 조화로운 세상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산 상제님을 만나서 신앙하고 있는 한 성도를 만나볼 겁니다. 오늘 만나볼 성도는 차유림 성도님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상제님을 만나서 신앙하고 있는지 다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대명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대학생 포교부 차유림 신도입니다. 어머니께서 등산도 진리를 공부하시다가 어느 날 저에게 이게 진짜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확신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도장에 가게 되었는데요. 도장에 처음 갔을 때 저를 사로잡은 것이 향냄새였습니다. 향냄새로 마음은 편안했지만 어머니가 절에 가셨던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지만 않았습니다. 그 후로 등산도에 대해서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포교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진리 공부를 하니 우주에도 일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특히 신명 이야기가 저는 정말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볼 때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꿈이 딱히 없었어요. 그런데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우주 일련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알게 되었고요. 인간이 우주를 닮아서 우주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볼수록 정이 드는 것이니 참으로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니라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제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신감도 생겼어요. 물론 꿈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런 나를 있게 해주신 조상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대학생 포교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타 지역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나누면서 제 생각이 더 넓어지는 것을 느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진리 말씀을 공부하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열정도 부족했던 제가 신앙을 통해서 많은 걸 얻었습니다. 우주의 열매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과 진리를 만났다는 것, 좋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어서 항상 행복합니다. 제가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요. 제가 받은 이 행복과 기쁨을 아직 상제님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네, 차유림 성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네, 가족과 함께 신앙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제님의 진리, 가을 세상이 온다는 내용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점이 가족이고 그 가족을 넘어서서는 바로 우리 주변 이웃, 친구들에게 상제님의 진리 이야기를 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차유림 성도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신앙을 하면서 꿈과 열정이 되살아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야겠다는 그 다짐 속에 선생님은 참 인상 깊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 느낌 그대로 가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청소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수업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우주 1년 중에 어느 때인가? 바로 지금은 우주 1년 4계절 중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 여름철 말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철 말기에는 바로 온 인류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리고 이 우주가 기다려왔던 열매 맺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여름에서 가을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절된 그 공간을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생명의 다리를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그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놓으신 그 생명의 다리를 밟고서 정말로 좋은 세상, 가을의 세상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상제님에 대해서,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 우리는 이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 상제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해왔으며 어떻게 섬겨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